그러니까 우리 특수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시는 우리 강백신 검사님께서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동에서도 타협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 받아주는 그런 공소를 합니다. 뭐 물론 검사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협조자들한테만 무죄를 받아주고 그리고 협조자들한테 수사를 막아주겠다, 주변 사람도 안 털겠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지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검찰이 공소장을 터무니없어 쓰면 선고 못하죠. 네, 그대로 유죄를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공소 사실하고 판결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공소장을 적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더 주십시오. 네. 세상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마 제가 검사님과 법률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비법률가입니다. 그냥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서 이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 정치적인 시각을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 박성룡 검사의 이런 수사 무마 녹취록도 나오는 것도 황당한데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특수부 통이 이렇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공소장을 해서 협조자들한테 무죄까지 받아줍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각성도 사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각성도 사건 관련해서는 뭐 수사에 협조하거나 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각성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차 팀에서 각성도 의원을 그 수수 단독범으로 기소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2기 팀이 갔을 때 저희 각성도 의원 관련해서는 그 아들과 뭐 이렇게 약간 자녀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 있었고 각성도 의원의 단독범의 어떤 그런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 선고시까지 기다렸다가 1심 선고가 각성도 의원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각성도 의원이 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국정농단 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수자와 이 공범으로 의뢰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각성도 의원과 아들이 공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범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실제 이제 그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고 그래서 수사 결과 각성도 1기 팀에서 이제 뇌물만 기소를 하고 범죄수익법은 기소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를 해보니까 범죄수익법도 성립이 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각성도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범죄수익과 뇌물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성도 의원에 대해서 아들은 뇌물 공범으로 같이 기소하고 각성도 의원은 범죄수익법 위반 부분을 아들과 공범 범죄수익 위반만 따로 별도로 해서 추가 기소를 했던 것인데 재판부께서 그걸 분리돼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약간 오해를 하시고 저 판결을 하신 것 같고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알겠다 이건데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 2건 아닙니까? 근데 이명 사건, 이 정민용 유동규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장을 법원이 바꾸라고 했는데 1분 더 드리세요. 대장동 사건 2개 중에 유동규와 정민용 건 관련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핵심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을 통한 공소 기각을 설계했다라고 저희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딱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박상현 검사는 수사를 봐주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보이고 강배신 검사께서는 정말 큰 건을 맡아서 기소는 하지만 무죄 받아주는 설계를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무죄를 받아주는 건 설계를 할 수도 없고 재판의 영역은 검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검사로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할 뿐이고 법정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할 뿐입니다. 예.